사이비라는 단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돌보다 강한 게 쇠고요. 쇠보다 강한 게 다이아몬드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보다 더 강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고요? 생각입니다. 신념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사이비라는 글자가 들어가면요, 말이 좀 불편해져요. 사이비 종교, 사이비 예술, 사이비 학문, 뭐 이 말이 들어가면 마음이 좀 많이 불편해지죠. 근데 이 사이비들이 왜 득세를 하는 걸까요? 그것은요, 처음부터 틀린 게 아니라 끝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이비란 뜻은 원래 같아 보이지만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사이비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은 놀랍게도 공자입니다. 사랑의 인의 대명사인 공자께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나는 사이비한 자를 미워한다. 심지어 미워한다고 공포를 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과 기록물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이비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비는 누구를 뜻하는 글자였느냐면요, 그 당시에 향원이라고 하는 좀 어떤 그룹들입니다. 향원이라고 하는 말은 즉 뭐냐면 마을에 한둘 정도 있을 법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인품이 후덕하고 또 남의 말에 모가 나지도 않고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집에 있으면 성실하고 또 나가면 평판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공자는 왜 미워한다고 했을까요? 이상하잖아요. 맹자의 제자였던 만장이 똑같은 생각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맹자께 여쭤봅니다. 아니 선생님, 왜 공자님께서는 향원을 미워했습니까? 그러니까 맹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비난하려고 해도 딱히 비난할 것이 없고 일반 풍속에 어긋남도 없다. 집에 있으면 성실하고 세상에 있으면 청렴결백한 것 같아서 사람들이 모두 그를 따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는 요순의 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을 미워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처음부터 나쁜 짓 하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미혹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포장은 근사하게 해놓고 나중에는 악취를 풍겨요. 이러한 사람을 공자는 미워한다고 했던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 누구냐? 향원이었고, 향원의 특징은 사이비한 행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가끔 우리는 사이비한 사람한테 속으면 아우 숭맥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처음부터 나쁘게 다가오는 사람한테 사기당하지 않듯 처음부터 나쁘게 오지 않는 사이비한 자들한테 당하지 않기란 굉장한 상식과 논리가 있지 않으면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이비와 숭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아 보이지만 아니다라는 뜻의 사이비라는 글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닮을사 같을사라고 읽히는 이 글자는요, 사람인이 변했고요. 그 다음에 이 뱀사자를 뒤집어 놓은 모양, 즉 써이자의 소전체 자형은 뱀사를 뒤집어 놓은 모양인데요, 이는 어린아이를 그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어린아이가 부모를 닮다가 됩니다. 그래서 옛말에 불초소생은 할 때 안입을 닮을 초, 부모를 닮지 않은 것을 불초라고 그러는데 그와 똑같은 뜻의 무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없을 무자, 닮을 살자, 즉 부모를 닮은 것이 없다라고 쓸 때 이 같을사, 닮을사를 쓰거든요. 그런 거 보면 불초의 이 초자의 어원을 여기에서는 어린아이 형태로 써이가 왔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써이의 도구가 보습사와 닮았다고 해서 보습의 쟁기 밑에 있는 흙을 뒤엎는 도구, 그것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도 합니다. 이 보습사의 음가는 또 뭐와 같으냐? 대를 잇는다는 뜻의 사와 아이를 낳으면 한 대가 시작한다는 시작시자와 같습니다. 거기에서 아이를 낳으면 한 대를 시작하게 되고 그것은 뒤를 잇는 일이고 그 뒤를 잇는 아이는 부모를 닮는다고 해서 닮을사라는 뜻도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린아이로 보든 아니면 그것을 음가가 같은 계열인 보습사로 보든 이 뜻은 부모와 닮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마리얼리자를 보면요, 이처럼 턱에 수염 난 모습. 그러니까 이것은 엄격히 따지면은요, 구렛나루 염자와 같은 계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은 없어지고 2인칭 너, 당신, 그리고 좀 확대해서 접속사, 그리고 and, but 뭐 이런 것처럼 순접, 역접 뭐 그런 개념으로 쓰였죠. 안일비자를 자세히 보면요, 새의 좌우로 벌린 날개 모양에서 좌우로 서로 등져 있다는 데서 등지다 아니다입니다. 이 새의 이쪽 날개와 저쪽 날개가 이렇게 변했고요, 그것은 좌우가 합쳐진 것이 아니다라는 뜻의 등지다 아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은 등진 일은 비난하다 라는 뜻의 비난할 비자까지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를 그대로 문자대로 해석하면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아니다 라는 뜻의 한자어죠. 그래서 사이비한테 속으면 우리는 흔히 숭맥 소리를 듣습니다. 재미로 알아보는 말 숭맥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원래 숭맥은요, 그런 겁니다. 콩과 흔히 보리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데서 숭맥 불변이라고 하는 글자에서 단어에서 점점 줄어들어서 그냥 숭맥이라고 됐고요. 이 숫자를 된소리로 발음하다 보니까 숭맥이 된 거죠. 그래서 요즘 뭔가 좀 콩이나 보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리 분별을 구별하지 못하거나 어리숙할 때, 바보 같을 때 쓰는 표현으로 숭맥이 나왔죠. 사실 보리와 콩을 구분 못한다는 건 마치 뭐와 구분을 못하냐면 다이아몬드와 돌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바보나 좀 어리숙하다고 표현했던 거죠. 거기에서 온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숭맥은 숭맥불변, 콩과 보리를 분별하지 못하다라는 데서 왔다는 거죠.